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021 일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의식 지도 해설 62페이지죠. 네. 중간 단락이에요. 밑에서 10번째 줄 이제 경험을 이제 써놓으신 거죠. 네. 읽다가 말았어요, 어제. 예. 베티의 두려움은 뭐든 마비시켜서 어떤 치료조차도 소용이 없었다. 소용이 없었느냐. 그래서 베티는 내가 가족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려 했는데 정신과 진료를 받는 사실을 가족들이 알고는 자신을 미쳤다고 생각할까 무서워했다. 나는 완전히 당혹스러웠고 어떻게 베티를 도울 수 있을지 수주 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마침내 나는 놓아버렸다. 나는 다음 사실을 그저 완전히 받아들이며 내맡김의 안도감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놓아버림을 하고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내맡김의 안도를 경험했다. 완전히 내맡기는 거. 이제 그거를 또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베티를 돕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 유일하게 남은 일은 단지 그녀를 사랑하는 것뿐이야. 이게 너무 중요한, 엄청난 경험. 우리도 해봐야 되는 경험. 네, 그런 경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균이 막 있을까 봐 잠자리에서도 베티가 어, 일어나는 것도 무섭고 막 진료받는 것도 처방전도 그 A4 용지도 균이 묻었을까 봐 중간에서 자기가 뽑아야 되고 엄청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전에 서울에서 선생님한테 누군가 소개를 받아서 오셨는데 그분도 물만 닿으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물만 닿으면 이게 살이 조금 삐쩍 말라가지고 살이 빠지는 분이 오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의뢰가 와가지고 선생님하고 공부하면서 치유가 돼서 갔어요. 그러고는 공부를 그냥 진짜 병원에 왜 우리 가면 치료받으면 좀 괜찮으면 안 가잖아요. 내 맘대로. 근데 사실 이 영적인 어떤 그 여정은 치유가 다 된 게 아니거든요. 진짜 목적이 의식 성장하는 데 올라가 있어야 돼. 그 의식 성장을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는 거죠. 조금 문제가 내 몸에 두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거를 해결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계속 두려움에서 용기를 내고 용기에서도 계속 의식 성장을 350으로 계속 성장을 할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의식 성장할 때까지 끝없이 이게 요번에 요 기간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길게 봐야 되거든요. 당장 어떻게 보다도 길게 봐야 돼요. 그냥 끝까지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요만큼만 좋아지면 치료 목적으로 해서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도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해결이 되면 안 오시는 거예요. 부도가 나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해결이 돼요. 다.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하면 다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음, 우리는 끝까지 의식 성장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베티의 두려움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놓아버리고 완전히 그냥 받아들이면서 내맡김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일은 단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뿐이야. 근데
아직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아유, 사랑이라는 게 금방 안 되죠. 그 사랑이라는 거를 됐다고 착각하는 경우는 아직 공부가 뭔지 모르는 거고, 진짜 정말 그 강력한 어떤 그 끌림에 있는 그 강력한 비슷한 유유상종의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아니라 내 신념이 해결이 되어야 되고 나의 신념이 해결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내 마음이라는 에고를 따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아무도 아직 한 명도 신념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지 갇혀져서 관찰자 입장으로 보는 시간도 짧아지는 거. 그래서 진짜 이게 벗어나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진짜 정말 참나의 사랑이 있는 것이지. 아직은 저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손주를 엄청 잘 봐요. 거기도 제가 볼 때는 조건이 있어요. 애써요. 애쓰고 있어요. 그 조건이 있는 거야. 그 보면 힘들어해요. 안 볼 때 힘들어. 볼 때 잘 보다가 힘들어서 기절해요. 그거 보면 엄청 기절해요. 헤어지면 보고 싶고 보면은 그냥 오연 일과 성의를 다해가지고 막 애쓰면서 보는 거예요. 힘들어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보면 예쁘거든요. 예쁜데 그냥 이렇게 있으면 막 애쓰질 않아가지고 보면 예쁘고 잠깐 보고 놀고 같이 춤추고 놀고 있잖아요. 잘 보면. 그럼 오면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 내가 내 믿음에서 벗어나고 저 믿음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다 벗어나졌을 때 진짜 진정한 그 사랑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도 요번에 이제 아프고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라는 걸 저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했을 때 그냥 아직까지는 그들을 위한 사랑이 막 나오는 거는 아닌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니까 그냥 내가 해줄 수 없는 거에 나에 대한 것에 대한 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나에 대한 내려놓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막 미팅을 할 때 그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저분도 똑같이 나랑 고통이 다른 종류겠지만 다른 형태겠지만 똑같은 고통이에요. 고통은. 이제 어떤 과정이 틀릴 뿐이지. 저분도 똑같이 고통스럽겠다. 몸과 마음이라고 거기 갇혀져서 힘들어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미팅을 할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적어놔서 되는 게 아니라 적어서, 너랑 나랑 똑같이 고통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하겠지.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순간에 탁 떠올라요. 떠오르잖아요. 그 끌림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생각으로 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생각 차원에서 하는 거와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하는 거에 차이점이 조금 있죠.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내 것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아프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었지. 내가 나를 내려놓는 것만 계속 또 올라와요. 또 판단 분별이 올라와요. 또 내려놔요. 또 판단 분별이 또 올라오죠. 또 내려놓고 판단 분별이 올라와요. 아직은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제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불편한 것도 내 거고.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내 거고 좋은 것도 내 거고 아직은 욕망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들이 아직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걸 제가 저를 보거든요. 이게 또 걸리는구나. 이 부분에 걸리는구나. 선생님이 어제도 처음에 컨택할 때는 정말 간슬게 다 줄 것 같이 하더니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오면 이제 그때부터 판단 분별하는 거죠.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 경험이 있어서 너무 공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진짜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지 내 입장에선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신념이 있는 상태의 사랑은 신념은 믿음이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상이 있고 이름도 있고 이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욕망이에요. 욕망. 욕망의 사랑과 그나마 요 주변에서의, 내 주변에서의 가까운 어떤 사업을 하면 단계 단계에서 이렇게 위에도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스폰서님들도 그렇고 그게 조건 없는 사랑이 당연히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조건 없는 사랑이. 그래도 그나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게 조건을 없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게 있을 뿐이고 그게 있고 정말 주변에서는 조건 없는 사랑. 어제도 그래도 안 올라고 하다가 힘들게 시크릿으로 왔단 말이에요. 초보 처음 오신 분이. 또 그 중간에 계신 분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어제도 이제 뭐 급한 거 해결하고 또 오셨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오셨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질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초보니까 모르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시간이 좀 남으셨는데 선생님이 또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오라고 하니까 또, 또 오세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라고.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자란 환경을 잠깐 들었거든요. 엄마에 대한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있죠. 아이고, 옛날에는 그냥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 때문에 못 살아가지고 있잖아. 못 살게 굴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못 살게 굴어가지고 막 이 중간에 계신 엄마 아빠들이 그냥 엄마들이 막 응? 거기에 그게 이제 전 업에 업도 연결이 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엄마하고의 어떤 그 돈독한 관계가 이렇게 깊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엄마에 대한 그 저항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왔던 그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이 있어요. 그 습관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안타까워서 선생님이 내가 지금 이거 6주에 10만 원을 받아도 4시간 반 동안 이렇게 문제 해결이 질의응답을 안 해도 문제 해결이 안 되나요? 그 큰 사랑의 장에 에너지 장이 있다는 거죠. 에너지 장이 있어요. 사랑의 에너지 장이 있어서 거기서 내가 진짜 사랑의 장 안에서의 높은 에너지 장에서 있다 나오는 거. 여러분들 있잖아요. 밝은 빛을 봤을 때 어두운 곳에서 있잖아요. 어제 이제 여기 이제 보름 사장님이 들어와 있어요. 메레이에서 보름님이 들어와 계시는 어제 미팅을 했는데 요새 그 해를 못 본대요. 미국에. 환경적으로 심각한 거예요, 지금. 지금 그래서 아니 원래 미국 똑같은 여름 아니야? 여름이 다가오고 저희는 막 그냥 뉴비트 한번 타면 땀이 뻘뻘 흘려가지고 제가 그냥 모자를 다 들고 다니고 이거 뭐 머리를 세팅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막 그래서 모자를 들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고 이제 그래야 될 판이더라고요. 근데 어제 미팅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히타를 켜놓은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줌으로 미팅을 하는데 지금 추운 거예요. 비가 계속 와가지고 해를 못 본대요. 그러니까 밝은 걸 모르는 거죠.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밝았을 때, 낮에 밝았을 때, 해가 비쳤을 때를 알기 때문에 어둡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만 살면 모르거든요. 있잖아요. 밝은 걸 알기 때문에 좀 어둡다라는 거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구 환경이 좀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 한국도 그런데 미국도 그렇고 지금 막 많이 심각하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이제 느껴지는데 우리가 빛의 밝기도 그 날씨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느끼는 거지만 사람과 사람의 어떤 사람에서 사람 모든 곳에서의 그 빛이 있잖아요. 완전 우리는 의식은 진짜 엄청난 그 밝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고, 여러분들도 제가 보이는 거고, 이 컴퓨터도 보이는 거고, 어두우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어두운 상태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 고요하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고, 맛도 없고, 아무 그 이게 없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이고,
그 의식 자체의 빛이 있잖아요. 의식의 에너지에. 그 에너지에 우리는 벌써 맛도 있고 소리도 들리고 막 이거 그러니까 고요함이 의식 자체가 빛이 있는데도 이 에고에서 내가 안이비설신의 몸에서 마음에서 벌써 몸에서 안이비설신의에서 느끼는 거, 의 생각에서 느끼는 거 형태가 벌써 집단적으로 공부가 되어 왔던 것들 이거는 책이라고 규정을 지어서 이건 보면 다 책인 줄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반복적으로 학습되면서. 그래서 들어왔던 모든 것들 때문에 밝은 빛이 아닌 우리가 학습되어진 것들, 믿음 체계가 있어요. 신념, 몸과 마음에서의 그 신념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그 신념 체계도 있고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신념 체계들도 쫙 있는 빛이 가려져 있어요. 결국은. 이 밝은 의식에서의 빛이 가려져 있는데 그 빛이 정말 밝은 의식의 빛의 밝기를 정말 편안하게 알 수 있게 엄청나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의식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저기에서의 의식의 밝은 빛에 내 주변에서 엄마랑 두려움과 저는 엄마만 보고 자랐을 때 결국은 우리 엄마가 두렵고 걱정, 근심에, 불안감에, 그러니까 아빠보다 엄마가 한 4년 먼저 가셨어요. 근데 맨날, 아이고, 내가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늘 하셨어요. 아이고, 지긋지긋해라. 사는 것도 지긋지긋.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제가 엄마가 돈만 보면 지긋지긋한 게 아니라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 아이고, 지긋지긋. 엄마가 모든 게 지긋지긋하셨던 거예요. 돈만이 아니라 지긋지긋. 아이고, 근데 나도 모르게 지긋지긋해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움, 불안감. 엄마가 지긋지긋하다가, 엄마, 우리 엄마 저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엄마가 지긋지긋해서 죽을까 봐가 막 와 있었더라는 거죠. 그 어두운 엄마의 삶이 이제 그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욕망과 저희 엄마는 억압되어 있었죠. 표출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표출력, 술도 뭐, 하고 있잖아요. 아빠는 표출력, 엄마는 거기에 그냥 꼼짝을 못하니까 이제 웩 했다가 또 한번 잘못했다가 웩 하니까 그냥 안으로 억압시켜 놓다 으이그 속으로 으이그 했던 게 억압해 놨던 거야. 그런 삶을 보고 이제 자란 거죠. 밝은 사람을 그냥 많이 못 본 거예요. 밝은 사람을. 그냥 뭐 이모도 두려움 속에서 돈을 마구 쓰는 이모를 보고 주변에 나보다 좀 밝은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하고 보면 다 200 이하죠. 돈 있다고 뭐, 돈 있어도 달라요. 의식이. 많아도 돈이 많다고 해서 얼마 전에, 저기, 그, 황금동 사시는 분가 어딜 갔어요. 골프장 사장님한테 갔는데 거기에 그 건물 사장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저 친구는 있잖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건물 주인인 거예요. 근데 정말 돈을 쓸 줄도 그냥 써야 될 때 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진짜 고통스럽게 이제 막 그 돈에 완전히 얽매여가지고 막 그렇게 살고 막 있는 어떤 부자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 분을 봤거든요. 부자도 의식 수준이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자라올 때 밝은 사람을 봤나 그렇게 부자를 한번 봤어요. 이모부를. 근데 이모부도 두려움에서 돈을 번 거예요. 빠찡꼴을 엄청나게 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으니까. 모르겠어요. 100억대는 넘는 거 같고 저는 모르겠어요. 가늠할 수는 없는데 100억대는 넘었으니까 막내 언니가 그 당시에 20억이었기 때문에 그 재산하고 했을 때 100억이 훨씬 몇백억은 된 것 같아요. 몇백억. 그 자손들이 그대로 아직도 부자로는 정신적인 질환은 있지만 그 부자로는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서웠거든요. 그 이모부를 봐도 무섭고 조금 돈을 좀 잘 번 사람들은 위축이 됐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좋았던 거는 뭐냐면 제가 34살에 사업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20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80%잖아요. 내가 부정적인 어떤 상태에서 빛이 어두운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어두운 사람들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200 이하의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었지만 밝은 용기를 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더 좋았던 거는 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한국 사장님, 여기서 최고의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장님들, 그분들 보면,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 그게 제가 그래도 그나마 그분들의 의식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어머, 어머,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달라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제가 살면서 30대, 34살에 진짜 빛이 다른 에너지가 좀 높으신 분들을 봤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 회사를 만났기 때문에. 만났을 때, 이 안에서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서 이제 멎어져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45살, 44살 겨울 때부터 해서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일 깊은 어떤 진짜 뭔가 모르는 우리를 위한 마음? 막 그런 것들이 느껴진 거죠. 그 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분한테 내가 이게 진짜 4시간 반에 16,000원 받는다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같냐. 진짜 돈 벌기 위해서는 밖에 다른 큰 대기업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 만들기 쉽죠. 많죠. 이게 단계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곳도 있잖아요. 이 영적인 거로 해서. 있거든요. 엄청 비싸요. 한 두세 시간에 30만 원이에요. 2시간 수업에 30만 원. 예전에 그랬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2시간에 50만 원인지 얼마인지. 그렇게 높은데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받으면 안 오니까. 돈을. 그래서 진짜 당신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오세요 했을 때 아니요 하다 나중엔 하라니까 얘는 하던데 말만 입으로 얘는 하던데 중간에 이제 계속 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그렇게 밝은 빛을 갖고 계신 이 사랑으로 진짜 하고 계신 분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변을 보세요. 이 에너지의 수치에서 진짜 어느 정도까지의 높은 분을 만날 수 있느냐.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높은 에너지의 빛이 있는 분, 의식 수준에서 내 수준으로 해석하시지 말고, 예전에 어디 갔었더라? 그랬더니 내 수준으로 해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125라 그러던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웃겨갖고. 네, 그랬었어요. 근데, 내 수준으로 해서 생각하지 말고, 저도 제 수준으로 생각하면은 잘 모르죠. 그렇지만 선생님이 경험하신 부분을 이렇게 안내하실 때 보면, 아, 저기까지 경험을 해보셨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의식의 그 척도 자체가. 강의 들으면서 알아채지 못하셨어요? 공과 곡을 설명하실 때? 그렇죠. 그래서 높은 에너지 장에 내가 가 있을 때 내가 그곳으로 자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호킨스 박사님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만나 뵀었다는 거. 그 에너지 장에 높은 999로 계시다가 999의 에너지 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1000으로 가신 거잖아요. 들어가시 1년 전에. 근데 그게 참 진짜 정말 엄청 높은 그 에너지장이 있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빛이 밝은 걸 한번 경험을 해봐야 어두운 것도 알듯이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이 상황이 아니라 더 밝은 에너지의 의식에 그쪽으로 점점 가 있어야 내가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믿게 되면 그렇게 대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다 모든 것들을 이분에 대해서 다 내려놓고 나는 놓아버렸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에너지, 의식, 그냥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근데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아직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조건이 다 있거든요. 아닌 것 같죠. 아직 내 의도를 안 봐서 그래요. 저도 얼마나 조건이 쫙 깔렸죠. 근데 좀 조건이 남들보다는 이렇게 조금 멀리 있을 뿐이지. 어떤 분은 바로바로 즉각 이게 있잖아요. 조금 좀 이렇게 약간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가 이런 게 있을 뿐이지 조건이 다 있어요. 저도 조건이 있죠. 작성하면서 좀 내려놨다가 또 조건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영혼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자꾸 이렇게 옆으로 가고 듣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 에너지 보이진 않아요. 왔다가 에고가 도망가요. 그 높은 에너지장에서. 들킬까 봐. 아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장에서는 600대가 넘었을 때는 전에 오래된 천년 전, 몇백 년 전, 천년 전까지도 기억이 떠오르잖아요. 기억하잖아요. 다 보이는 게 이제 알고는 알고 무의식적으로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봤자 내가 발전이 없어요. 내 발전이 의식 성장해야 된다 했잖아요.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진짜 조건 없는 사랑. 그런데 조건 없는 사랑을 나에게부터 해봐라. 남이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유 조건 없는 사랑 여기 하는 분이 없죠. 네. 그래서 나부터 해라라고 이번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그냥 베티를 사랑스럽게 떠올렸고 사랑 어린 생각을 자주 그녀에게 보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렇죠? 네. 선생님이 해주시고 계신 거고 우리가 전화로 이야기할 때면 저는 베티에게 가능한 많은 사랑을 주었다. 사랑 치료를 2, 3개월 치료를 어떻게 해요? 사랑 치료를 합니다. 사랑 치료를 2, 3개월 한 후에 마침내 그녀는 진료실로 올 만큼 충분히 좋아졌다. 사랑으로 치료를 했다. 사랑으로 치유를 받는 거죠. 우리는 온 세상에 몸 아픈 거 모든 것들은 다 뭐야? 사랑으로 치유받는 게 가장 빠르게 치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이 되어야 되고 나도 사랑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사랑이 되어야 누군가는 해줄 수 있는 거죠. 지금 판단 분별하는 거는 다 내가 판단 분별하는 거예요. 신념에서. 그래서 베티에게 어떤 방식도 생기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졌고 어떤 방식을 쓰진 않았던 거예요. 두려움과 억눌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베티는 심리적 문제에 관해 이야기하기가 너무 무섭다고 말했고 그래서 결국 몇 달, 몇 년을 넘게 치료하여 내가 했던 일은 그녀를 사랑하는 것뿐이었어. 사랑하는 것뿐이었다. 이 사례는 같은 높은 진동, 사랑과 같은 높은 진동이 낮은 진동, 베티의 사례에서의 두려움, 낮은 진동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치유 효과가 있다는 개념을 잘 보여준다. 이 사랑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메커니즘이다. 우리가 그저 육체적으로 함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투사하여 애워싸는 사랑의 에너지로 그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킬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아닌 우리가 거기 있다는 바로 그 사실에 치유 효과가 있다. 마음 편하게 해서 사랑으로 치유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사랑 안에 있는데 없는 줄 알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죠. 내 안에도 사랑이 있다라는 거. 무한한 의식, 사랑입니다라고 외치시잖아요. 그래서 외우고 이제는 외우면서 또 이제 해야죠. 외우면서 외우다 보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그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있는데 그렇죠? 네, 음소거 해제 시켜주시고요. 네.